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주택 매수 시작하는 금리 미국은 5.5%인데 한국 아파트는 왜 잠잠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NBC 미국 뉴스인데 제목 보면은 번역을 해도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의 주택 구입자들은 주택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 미국 이야기인데 미국도 지금 주택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08년 이후에 미국은 공급이 정말 적었죠. 공급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미국이야말로 공급 부족발 주택 가격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전에 공급 폭탄이었죠. 공급 부족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공급 폭탄. 그래서 지금 전월세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공실도 많고. 반면에 미국은 정말 공급 부족이 맞죠. 그런데도 주택 구매자들,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안 사고 있죠. 미국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은 대부분 5.5%가 넘는다고 하면은 고정 모기지 금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는 금리는 약 6.4%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충격이 있죠. 대한민국은 지금 금리가 훨씬 낮죠. 요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지금 구매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금리가 6.4%, 고정금리 6.4%, 이러니까 집을 구매하고 있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점을 한번 보면 5.5%, 5.5% 수준까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정말 미국 주택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금리가 높아도 미국은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5.5%보다 낮은 금리인데도 주택 시장이 잠잠한 이유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아령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기는 쉽죠.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빼빼로한테 아령 들어라 라고 하면은 빼빼로가 부서지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소득이 적은 사람들, 그런데도 엄청나게 비싼 집값. 요게 원인이라는 거죠. 미국은 PIR이 낮은 반면에 한국은 PIR이 높아서 금리가 떨어져도 주택을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제 이야기가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요 계산을 보겠습니다. 모기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DSR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대출 금액 5억 잡겠습니다. 5억을 잡아서 집을 산다. 그리고 연간 이자는 5%다. 그리고 30년간 나눠 갚는다. 라고 하고 월 순수입이 5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30년간 매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268만 원 정도 됩니다. 268만 원. 소득 대비 53%. 결혼도 할 수가 없는 숫자죠. 혼자 벌어서는 결혼도 못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간 이자가 2%다. 다른 조건 다 똑같고 연간 이자 2%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니까 30년간 185만 원 정도 갚으면 됩니다. 수입의 36%를 갚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는 낳을 수가 없겠죠. 30년간 이렇게 소득의 36%를 갚아야 된다. 엄청나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은 당연히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자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개념으로 보면은 주택 사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게 정상이죠. DSR 규제를 하면은 요게 정상입니다. 너무너무 정상적인 일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매직이 있었죠. 매직. 마법입니다. 한국의 매직. 이자만 내면서 집을 삽니다. 그러면 연간 이자 2%이면 5억 대출 받으면 매달 83만 원만 내면 됩니다. 부담이 확 줄어버리죠. 부담이 확 줄어버리고, 그래서 요게 한국의 매직 몰기지 형태로 30년간 다 갚는다, 20년간 다 갚는다, 요런 형태가 아니라 이자만 매달 갚으면 되는 형태, 요 한국의 매직으로 아파트를 투전판으로 만든 문제의 시발점을 탄생시킨 거죠. 평균 DSR 개념, 평균 DSR 개념하고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나온 것이 요 한국의 매직입니다. 요거 때문에, 그리고 전세 제도도 있기 때문에 투전판으로 완전 활활 타올랐죠.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신다면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죠. 지금 현재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구조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한테 짐을 던지고 지금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이러한 구조죠. 지금 요 그림에다가 웬만한 거 다 갖다 붙여도 이야기가 됩니다. 국민연금 나는 잘 받아 먹을게, 나중에 너네들 울고 불고 하면서 다 갚아라, 말 되죠. 국민연금 말 됩니다. 공무원연금 그것도 말 됩니다. 군인연금도 말 되고 다 말이 됩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 그것도 말이 됩니다. 국가부채 이야기인데, 국가부채 많이 땡겨가지고 지금 좀 잘 먹고 잘 살자, 나중에 울면서 갚아라. 국가부채가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8 뭐 요런 나라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애들은 노인을 10명 가까이 부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지금 국가가 돈을 챙겨놔야 될 시기죠. 나중에 그거 감당 안 되죠. 어떻게 그 많은 노인들을 나중에 부양해야 되는데 국가 부채를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나라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국민연금 펑크 나는 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요런 것들 카운트를 일단 하지 않은 상태고, 공기업 부채도 카운트 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날 건데, 그때를 대비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부채는 최소한 0%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죠. 요 그림을 보면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다가 아파트 가격을 대입해도 말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 지금은 영끌, 부채 엄청나게 끌어당겨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부양시키자,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 올릴 수가 있죠. 그 오른 상태에서 우리는 뭐 주택연금 받아먹고 또 일부 팔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나중에 폭락하면은 너네들 울어라, 말 되죠. 아파트 가격만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는 앞서 몰기지 형태가 아니라, 원리금 상환 형태가 아니라 이자만 상환하는 형태, 그 이야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은 최대한 대출받고 이자만 살살 갚으면 후손들이, 나중 세대들이 오른 가격에 사줄 거고, 그러면은 그게 부채 대신 갚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만 상환하는 이런 공식이 매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뻥 하고 터지면은 너네들 울어라. 제일 마지막에 물린 놈이 울어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파트 시장의 현 주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위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 노인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 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몇 채 안 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가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아파트 매수한 사람들 좀 있으면 울겠죠. 아파트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아파트를 던지기 시작하면은 자연적으로 던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 폭탄이 또 터집니다. 그러면 엄청난 하락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나중 세대는 울겠죠. 마지막에 받은 세대는 울 겁니다. 지금같이 이러한 형태로 계속 간다.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은 눈물의 바다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미국은 5.5%까지만 금리 떨어져도 주택 매수하겠다고 하는데 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싸니까. 많이 올랐다고 해도 싸니까. 한국은 왜 잠잠한가? 한국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도 수요가 탄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